대한광통신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자, 현재 5월 10일 일요일 아침이 밝은 상태인데요. 차트를 보면 지난 금요일은 투자주의가 붙었음에도 변동성이 정말 심한 하루였습니다. 그럼에도 종가는 22,350원으로 전고점 위에서 이렇게 마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모습을 봤을 때 내일 이 월요일장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왜 내일이 그토록 중요한지와 투자경고 재지정 공시 두 가지가 겹친 지금 이 상황을 세력이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영상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자, 먼저 미국에서 진행된 이 광통신주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광통신의 대장주라고 부를 수 있는 코니 2.49% 상승으로 마감하며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고, 레이저 기술의 핵심인 이 코히어런트도 무려 5.03% 폭등을 보여줬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시에나와 루멘텀 홀딩스까지 광통신 인프라 관련주들이 나란히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글로벌 자금이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핵심인 광통신 섹터로 몰리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자, 영향이 내일 월요일 우리나라 시장 개장과 동시에 대한광통신으로도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지금 이걸 조심해야 하느냐? 현재 우리 종목은 두 개의 공시를 동시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난 7일 밤에 나온 투자 주의에 대한 신규 공시부터 볼게요. 자, 지정 예고 사유가 4번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여부에 대괄호 1번 중 3번에 해당. 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걸 실제로 내려가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3번이죠. 판단일을 기준으로 최근 15일간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 뭐 이렇게 좀 길게 적혀 있는데요. 한마디로 특정 이 소수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거래소가 대놓고 세력들, 너네가 여기서 더 해먹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던진 거예요. 자, 기존에 우리가 보던 가격 급등 재지정 공시에 이어 이제는 불건전 거래 감시 공시까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차트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금요일의 고가가 얼마였죠? 24,450원이었는데요. 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12% 상승해서 끊기면서 다시 밀렸을까요? 자, 이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기존에 나왔던 이 투자 경고 재지정에 대한 공시. 자, 여기에 3번 T-2일 대비 40% 이상 상승하는 경우라는 이 규정 때문입니다. 제 금요일 기준의 기준가는 T-2일이죠. 5월 6일이었거든요. 자, 이날의 종가인 18,270원이었고 여기에 40%를 계산해보면 25,578원이 정확히 나옵니다. 금요일에 만약에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면 가격은 28,340원으로 이 라인을 넘어버려 바로 투자 경고 재지정 확정이었습니다. 세력은 의도적으로 장중 슈팅을 한번 보여주며 매물을 훑어준 뒤 종가를 22,350원까지 이렇게 누름으로써 투자 경고에 대한 리스크를 확실히 줄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 이 월요일장은 어떨까요? 이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존 공시로 보면은 T-1이죠. 내일의 기준가는 5월 7일의 종가 21,800원으로 계산해 봤을 때 여기에 40%는 31,520원이 나옵니다. 자, 월요일에 주가가 지금 상한가를 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새로 나온 공시입니다. 자, 이걸 다시 보게 되면 여기에는 2번이죠. 판단일의 종가가 당일을 포함한 최근 15일 종가 중 가장 높은 가격, 즉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여기에 무조건 해당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최고가는 금요일의 종가인 22,350원이 최고가입니다. 즉 월요일의 종가가 이 금요일의 종가보다 단 10원이라도 높아지게 되면 새로운 공시의 재지정 요건 하나를 충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미국 증시의 광통신주들은 다 폭등했는데 공시는 주가를 다시 누르라고 압박하는 상황. 세력이 이 이중족세를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내일 우리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계속 월요일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단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미국 광통신주들이 이렇게 큰 상승을 만들어 줬는데요. 이 호재로 인해 장 초반부터 우리 대한광통신에도 대량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또한 투자 경고에 대한 새로운 공시가 나와주게 되면서 지금 투자 경고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한층 더 어려워지기도 했는데요. 자, 이에 세력이 투자 경고 지정을 감수해서라도 이 미증시의 기세를 몰아 3만 원이라는 신고가를 향해 주가를 쏘아 올릴지 아니면 이 어려운 조건들을 다 맞춰 나가면서 주가를 조절할지 결정하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차트로 다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대한광통신은 지난번에 하락이 나와준 이후로 분홍색 선인 5일 이평선, 파란색 선인 11일 평선, 이 노란색 선인 21일 평선이 전부 다 모여 힘을 응축했던 구간을 지나 현재 이 상방으로의 방향성이 결정되면서 힘이 폭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가장 가까운 선인 이 분홍색 선 5일 이평선의 가격은 19,054원입니다. 단기 이평선임에도 금요일 종가인 22,350원과는 이격이 좀 크게 벌어져 있지만 미국 광통신주들이 신고가를 경신하며 길을 또 열어주었기 때문에 주가는 이 이평선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날아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제 22,000원이라는 이 정고점 있죠. 자, 여기는 저항이 아니라 3만원이라는 신고가를 탈환하기 위한 지지선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고수들의 영역이자 오늘 영상의 핵심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자, 금요일에 프로그램 매매 확인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자, 이걸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되면은 장 초반에는 강력한 매수세가 쏟아지면서 수직으로 확 늘어났던 이 검은색 그래프 있죠? 순매수 금액이 아래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9시 40분의 기점으로 큰 매도 물량이 한번 나와주게 되면서 검정색 선이 꺾여 내려가는 이런 매도 우위까지 전환이 한번 됐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매수세가 다시금 붙기 시작하더니 장 마감엔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순매수가 51억으로 장이 마감된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까 우리가 앞에서 다 살펴봤듯이 세력은 장 초반에 신고가를 경신하며 개미들을 꼬시고 이후 9시 40분부터 프로그램을 통해 물량을 던지며 투자 경고 재지정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주가를 흔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비싼 곳에서 개인들에게 떠넘겼던 이 물량을 다시금 싼 가격에 슬금슬금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월요일에도 이 프로그램 매매와 외인 창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꼭 확인하면서 대응을 이어나가셔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이 본업도 있으시고 그걸 하시면서 이 찰나의 수급 타이밍까지 잡아내는 건 사실상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막막하실 텐데 자, 그래서 위에 번호를 하나 준비해 왔어요. 자, 010-5791-5362 이게 제 번호인데요. 여기로 대한광통신이니까 대한 이렇게 앞에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제가 아무나 다 도와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 소중한 돈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 분들만 연락처를 따로 저장해두고 여러분의 평단가에 맞춰 이번 이 미국 광통신주 급등과 투자 경고 재진영에 대한 이 공시를 이용해 세력이 노리는 진짜 타이밍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유해 드릴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일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제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대한 화이팅, 대한 힘내라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댓글 내용들을 확인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이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 영상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을 좀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알려주려고 하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뭐죠?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예전에 코로나가 막 시작했을 때 있죠? 자, 이때 주식하시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초반에 주가가 정말 크게 하락하면서 저도 이때 당시 큰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런 유튜브 채널 없었고요. 저 혼자서 책을 보면서 투자를 이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좌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때 있죠? 이때는 어떤 주식들이 먼저 올라갔었나요?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뭐 이런 거 개발한다고 바이오주 있죠. 자,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바이오주가 먼저 급등을 만들어 줬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때 남들이 좀 관심을 안 가지던 제지나 택배 이런 것에 훨씬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집에만 머물잖아요.
자연스럽게 배달과 택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 택배는 뭐 당연히 올라가 주는 거고, 택배를 포장하는 제지회사도 이때 함께 급등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저는 이때 당시 이것들로 계좌를 좀 빠르게 회복이 됐었는데요. 근데 왜 아까 전에 좀 힘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이 종목들을 찾는 과정이 정말로 어려웠다는 겁니다. 택배, 제지가 오른다는 걸 알아도 이게 종목들마다 전부 다 등락폭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꼭 이 기업에 대한 분석과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진입하셔야만 한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도 혼자서 힘들게 주식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다 아니까 이 라이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해요.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도움을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5791-5362, 저기로 대한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주말 동안 분석한 이 실시간 대응 전략들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내일 월요일 오전부터 나타날 수 있는 이 큰 변동성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와 직접 연관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현재 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이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드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들을 좀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 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희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정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